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화병에 꽂힌 꽃과 함께 꽃의 노화와 화병의 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 피부도 그렇고 화병도 그렇고 모든 물질은 변해간다고 하였죠. 그럼 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꽃병이 과연 어느 정도 노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병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만들어졌는지 10일 전에 만들어졌는지 또 1년, 10년, 100년, 500년, 800년 언제인지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화병의 가치가 또 어느 나라 것인지, 우리나라 것인지, 중국의 것인지, 베트남이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모형을 보면 우리나라 것과도 비슷하지만 또 화병의 구연부를 보면 꽃잎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고 중국에도 만들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화병의 태토라든지 굽는 방식, 그리고 저 밑바닥, 화병의 밑바닥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워졌는지, 또 유학 발림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등등등 구별하면서 편차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것인지 중국 것인지 또 다른 나라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 화병은 청자 계열로서 그림 문양이 없습니다. 단지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또 색상. 그런데 저 부분이 만약 오늘 구워졌다면 노화가 금방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럼 오늘 아닌 지금부터 과거로 얼마만큼 지나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구별하고 또 어떤 부분을 분석하여야 하는가를 일단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로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 피부는 우리가 안목으로 볼 수도 있고 돋보기로 볼 수 있고 40배 루페 확대경으로 볼 수도 있고 250배의 확대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의 왼쪽에 보이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100배에서 250배까지 확대해서 도자기 표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기포까지 다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을 한다면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오래됐는지 오래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은 눈으로 또 손으로 또 그 피부 표면 자체의 다른 상태를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저런 도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만약에 제 손바닥을 화면 앞에 놓아 두었을 때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또 손등을 보이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름진 상태나 주름, 땅 구멍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겠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표면이 보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먼 거리로 보게 된다면 방금 그렇게 보였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멀면 멀수록 볼 수가 없죠.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확대를 하면 할수록 내 피부 표면의 노화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저 도자기가 멀리 보고 있을 때 그 표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가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 도자기를 점점 가깝게 눈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죠. 그렇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색깔이 되는 거죠. 피부 표면, 또 균피 현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약의 정도,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는 유약이 좀 쌓여 있고 두껍고, 또 바깥으로 돌출된 곳은 유약이 흘러내려 색깔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이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좀 더 푸른 색깔을 띠는 곳이 있고 연한 색깔이 띠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을 보게 되면 피부 표면 자체가 일정한 색깔을 띠지 않고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네랄이 쌓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공기 중에 흙먼지가 오랜 세월에 묻을 수도 있고, 땅 속에 묻혀서 흙과 같이 묻혀져 있으면서 스며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흙 성분이 이 유약 표면 안으로 유약이 닳아서 들어가 있고 쌓여져 있고 씻어도 잘 나오지 않는다면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정도가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세월이 지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만약 자꾸 처리, 다시 말해서 오래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땅 속에 저 화병이 묻혀져 있던 것이 파내어져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일단 저 기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도력에 의하면 또 세계 국제 경매에 의하면 저것이 만약에 송나라 때 지금부터 960년도부터 1279년도 기간 동안에 송나라 때 북송 8대 남송 8대 그 중에 북송에 또 남송에 어느 대에 걸치더라도 송나라 도자기로 또 거의 완벽하게 저렇게 남아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 최소 금액이 50억에서 100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이유가 그만큼 오래된 도자기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도자기는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개발한 것들 중에 종이, 화약, 나침반, 도자기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도자기는 중국, 한국, 베트남 이 3개국에서 중국을 시작하여 만들어졌고 그 이후 유라시아 쪽이나 그 다음에 일본에 판매가 되고 전수가 되고 그리고 1700년도에는 일본이 스스로 이 도자기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만들어졌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도자기가 만약 진본이고 1200년대, 1100년대, 960년대 적어도 1000년대에 초반에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구입을 합니다. 그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단 한 점에 우리 전 세계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모나리자 그림처럼 이것이 단 한 점이라고 인정이 되었다면 이 가치는 얼마일까요? 만약 1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인정 가치가 완전히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소장자가 100만 원, 200만 원에 팔까요? 또 이 파는 사람이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보물들을 당신들한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00만 원에, 50만 원에, 30만 원에 그냥 행운을 잡아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면 그는 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이런 것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유튜브들이 이런 것을 몇십만 원, 진본이다, 진짜다, 보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점이 아닌 유튜브 일주일에 몇 번을 방송하면서 계속 내어놓는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만약 이게 진짜라고 인정이 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100만 원, 200만 원에라도 사고 싶겠죠. 왜냐하면 100억짜리를 100만 원에 산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명확하다고 하는 판매하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사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가짜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모두 진품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진품이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의 상황, 상태, 인격 또한 사는 사람이 내가 가장 적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것을 사고 싶다는 그 기대 심리에 있어서 정말 진본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공부를 하였느냐, 눈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성비 다르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도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 우리 국내의 상황,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1000년이 된 도자기라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중국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현재의 루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기물을 지금은 수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물건이 고려청자가 만약 700년 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공항에서 일본으로 나갈 때, 외국으로 나갈 때 과연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공항 당국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 물건이고 진품이라면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가품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50년, 100년 이상이 되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극히 제한시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자기 나라들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나가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것의 보물은 나가지를 못하나 옛날 전쟁이나 또 시대적 상황이나 또 도굴군, 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해상을 통하던 아니면은 가짜인 것처럼 해서 나갔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청나라에서도 일본으로 270만 점이 나갔었고요. 공식 기록이 있고 NHK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도자기가 이제부터 어떤 가치가 있고 진본, 가본 그리고 이 도자기를 기준으로 한 가지씩 진품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 또 이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 또 어떤 것들을 구입하고 또 현재 유튜브들은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손실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